자, 그 위험부담 보시죠. 그 위험부담이 있고 말이 좀 어려워요. 위험부담. 자, 위험. 이 위험은 우리 교통사고 같은 그런 위험이 아니고요. 자, 위험부담. 자, 개념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손해, 손실,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저 손해라는 것은, 손해는 배상이라 그래요. 손실은 보상이라 그럽니다. 개념들. 손해는 잘못했을 때, 잘못, 즉 고의나 과실, 일부러 잘못한 게 고의죠. 알면서 하는 거. 고의 과실. 또 과실은 부주의죠. 이랬을 때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교통사고가 손해배상합니다. 다음 손실은 이건 적법했을 때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거죠. 손실보상. 근데 토지 수용 같은 경우죠. 토지 수용은 적법하니까 이제 손실로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할 때 그까지 말이 많았잖아요. 그걸 손해를 할 거냐, 손실할 거냐. 개념 손해배상한다 그러면 국가가 잘못했다는 거고, 손실은 국가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글자 하나 가지고.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험도요. 위험도 사실 이게 손해예요. 손해인데 조심해야 돼. 손해는 잘못이 있어야 손해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잘못이 없으니까 위험으로 바꾼 거예요. 또 손해라는 뜻이지만 위험보다는 손해를 누가 부담할 거입니다. 근데 손해란 말 쓰면 안 돼요. 잘못이 없어야 되니까 그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돼. 자, 갑니다. 위험부담은 일단 옆에 적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손해인데 손해란 말을 번역이 안 되니까 이제 위험으로 번역한 거야. 자, 위험부담은 땡땡 적어보세요. 자, 가장 포인트가 채무자의 자, 책임 없는, 책임이 바로 고의나 과실입니다. 책임, 고의나 과실 없는 채무자의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 후발적 불능. 채무자의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로서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포인트가 뭐죠? 채무자가 잘못이 없어야 돼. 잘못이 없어가지고 불능이 된 거야. 근데 태풍, 지진 이런 거예요. 설명을 하고 가지고 말이 어려워요. 포인트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입니다. 우리 전번주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배웠잖아요. 그죠? 원시적 불능일 때 뭐였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배웠잖아. 오늘 배울 게 이제 후발적 불능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민법은 혼자 하기는 어렵다는, 혼자서는. 자, 갑이. 자, 항상 1월 1일 날 이 가옥에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도인, 매수인. 그럼 이제 2월 1일 날 우리는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어요. 갑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잔금 지급하게 됐다. 이행기. 자, 그러면 가장 정상적인 게 갑은 2월 1일 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 1억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정상적이죠. 그죠? 빠빠요. 헤어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이행기가 되기 전에 자, 1월 1일 날은 이 가옥이 존재했어요. 근데 1월 10일경 이 가옥이 조심해야 돼. 갑의 잘못 없이 이게 이제 1월 10일 날 태풍으로 아니면 지진으로 태풍이나 지진으로 가옥이 멸실이 됐어요. 태풍이나 지진으로 멸실이 됐다. 자, 태풍 지진은 이거 불가항력이잖아. 갑에게 잘못 없죠? 그럼 1월 10일 날 멸실되니까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는 이행이 가능했죠. 그죠? 이행할 수 있었죠. 근데 1월 10일부터는 이행이 불가능해졌잖아. 집이 멸실됐으니까. 이걸 무슨 불능이라 그래?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자, 그럼 후발적 불능 계약은 이건 유효해요. 자, 원시적 불능만 무효고 유효인데 이 두 개 나눠 이제 후발적 불능은 여기 포인트야.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자, 이 가옥을 이전해줄 채무자죠. 매도인이 바로 채무자. 매도인 첫째, 자, 채무자 갑.
채무자 갑에게 책임 없는 오케이? 책임 없는 같은 말 귀책 사유 없는 책임을 귀속시키는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이때를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조금 더 배울 거고 위험부담. 자, 요거하고 반대말이에요. 요거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보자. 채무자 갑에게 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된 경우 이때는 갑이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나왔죠. 1월 10일 날 갑이 이 집에 불을 질러 버렸어. 고의로 불을 지르니까 아까 뭐가 됐죠? 이 집이 손해배상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게 돼요. 이때는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되면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돼요. 채무를 이행하지 못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 자, 채무불이행이 되면 상대방에게 이제 갑이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에게 두 가지가 주어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권, 을이 이제 이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계약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요. 손해배상 청구권. 항상 손해배상하고 해제란 말은 자 상대방이 잘못이 있을 때 해제와 손해배상입니다. 여기는 갑이 잘못이 없잖아. 여기는 해제나 손해배상이란 말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위험부담이라 그래. 위험부담. 무조건 채무자 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되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자, 그럼 위험부담 갑니다. 자, 위험부담은 갑의 잘못이 없어야 돼요. 자, 1월 10일 날 태풍으로 이 집이 불이 났다고 하죠. 그러면 첫째, 이제 이게 위험부담이야. 자, 그러면 이때 위험부담은 이때 손해를 누가 부담할 거냐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은 잘못 없죠. 갑의 잘못 없이 태풍으로 집이 날아갔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 갑의 채무는 소멸해. 갑의 채무 즉 가옥에 대한 이전은 소멸합니다. 자기 잘못 없이 날아갔으니까 갑의 채무가 소멸했을 때 그러면 쌍무계약인 을의 대금 1억 대금 이 채무를 소멸시킬 거냐 아닐 거냐 문제예요.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채무자가 손해적 불이익을 담당하니까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시켜요. 을의 채무 1억 채무도 함께 소멸된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우리 민법은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불이익을 부담한다. 위험, 불이익. 결국은 갑의 채무도 소멸되고 을의 채무도 소멸돼요. 원래는 만약에 태풍으로 집이 안 날아갔다면 갑은 돈 1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태풍으로 집이 날아가니까 1억을 못 받으니까 이 손해를 갑이 감수한다는 거야.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 그래요. 자, 의 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의. 양갈 1번 쌍무야 편무야. 쌍무야 편무야. 쌍무죠.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즉 갑이라 놓고 갑의 채무가 당사자 줄거든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여기 포인트야. 쌍방 갑과 을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태풍 지진으로 소멸하면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을의 채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소멸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번도 마찬가지 위험부담도 민법은 계약법이죠. 계약법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자, 2번에 채무계 줄거세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입니다. 채무자 갑이 불이익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야. 자, 537조 쌍무계약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줄거세요. 당사자 쌍방의
갑과 을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의 이행 1억 이행 청구하지를 못한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원래 채무자 갑은 1억을 받기로 했는데 태풍으로 집이 떠내려가니까 1억 청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갑의 채무도 소멸되고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됩니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 그래요. 많이 어려워요. 자, 양가로 1번 갑니다. 요건 다음 장. 요건에서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쌍무야 편무야 쌍무 계약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돼야 돼.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해야 됩니다. 다음 2번. 불능이 당사자 쌍방 갑과 을의 책임 없는 것으로 사유로 불능이 돼야 됩니다. 불능. 대표적인 애 나옵니다. 30회 뒤에 당사자 쌍방의 갑과 을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제3자 병의 과실이든 천재지변이든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인 공용수행이든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갑과 을만 잘못이 없으면 돼. 제3자가 잘못하든 천재지변, 태풍 지진이든 토지 수용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옆에 당구장 표시하세요. 양가로 3번, 동그라미 3번 옆에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만약이라고 적어 3번. 만약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 가로 열고 고의나 과실로 이행불능되면 이때는 해제권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됩니다. 채무불이행 즉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자, 그 4번이고 예컨대입니다. 예컨대 갑이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X주택 줄거 물로 지진으로 붕괴됐네요. 지진이죠. 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요 케이스 가지고 가보죠. 갑이 이 가옥을 X주택을 자 을에게 1억에 팔았어요. 이렇게 팔고 자 1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행기는 2월 1일이었는데 자 을이 갑에게 일단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합해서 그냥 5천만 원 지급했다고 하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1월 한 10일 날 이 가옥이 태풍으로 지진으로 멸실됐죠. 그럼 갑에게 잘못이 없죠. 자, 을에게도 잘못이 없죠. 태풍 지진이나 쌍방의 잘못 없이 태풍으로 날아갔으면 이게 바로 위험부담이야. 그러면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 이것도 소멸합니다. 을의 대금 1억 채무도 소멸하니까 갑은 을에게 1억 청구할 수 없죠. 없으니까 이 중도금하고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죠. 자, 안 받아야 될 돈을 받은 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부당이득으로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양가로 2번 효과 나와. 효과는 동그라미 양채무가 소멸합니다. 즉 갑의 채무, 을의 채무 둘 다 채무 소멸합니다. 즉 가족 채무자 갑은 자기의 채무 가옥 이전 채무를 소멸하고 면제되고 동시에 상대방 을의 반대급부 반대로 받는 걸 반대급부라고 그래. 반대급부 1억 채무로 청구하지를 못한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채무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자, 대가는 돈 1억, 채무자가 대가 1억 위험을 부담하고 상대방이 급부 위험을 부담한다고 표현합니다. 대가 위험을 말해. 대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위에서 설명한 거요. 위에서 을은 갑에게 X주택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왜? 갑은
갑의 채무 소멸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갑도 을에게 잔금 지급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그래서 3번 결론이 3번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의 동그라미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자, 위에 의해서 갑은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 5천만 원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 그래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갑과 을이 1월 1일 날 매매 계약해놓고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이 태풍이나 지진으로 소멸됐어요. 소멸되면 갑의 채무도 소멸되고 을의 채무, 양쪽 다 채무가 소멸돼. 왜? 자기의 잘못 없이 소멸됐으니까.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이거는 안 받을 돈을 받았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걸 채무자가 위험부담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임의 규정이야.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특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다가 특약하면서 자, 만약에 이행기 전에 태풍으로 이 집이 소실되면 자, 위험은 을이 부담한다라고 특약하면 이 특약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약이 없을 때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겁니다. 자, 두 사람이 다 잘못 없이 태풍이나 지진 날아갔을 때 이 불이익을 즉 대가 위험 대가 1억 못 받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가 위험 부담입니다. 우리 민법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주의가 원칙이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제 문제 보세요. 오른쪽 예제 문제에서 맨 밑에 2번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30회 같으면 작년 저작년이잖아. 위험 부담. 우리 민법은 무슨 위험 부담이라고 그랬죠? 채무자 위험 부담. 오른쪽 예제에서 2번 문제 동그라미 1 후발적 불능이죠.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있느냐 없느냐 없는 사유로 생긴 때만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풍 지진의 경우 발생한다. 태풍 지진. 다음 2번 편무계약. 편무는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쌍무계약일 때 위험 부담이에요. 다음 3번 당사자 3번 아직 안 배웠고요. 4번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됐네요. 이게 뭐죠?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채무자 위험 부담이니까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반환해야 돼. 반환 안 해도 돼? 반환해야죠.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아니죠. 반환하여야 한다. 답이 4번이네. 4번. 5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537조. 그 답이 4번이 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여기까지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야. 자, 근데 예외 갑니다. 다음 예외.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 채무자 갑이 위험, 불이익을 부담합니다. 자, 2번 예외. 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 을 위험 부담. 자, 이건 조심할게. 이건 채권자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그 위험, 불이익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조심해야 돼. 위험 부담이니까 자, 이 집에 1월 1일 날 매매했어요. 갑은 잘못이 없어야 돼. 갑은 책임이 없어야죠. 갑이 책임이 없어요. 이게 위험 부담이죠. 을이 이제 잘못한 거야. 을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자, 갑이 책임 없으니까 갑의 채무는 일단 소멸돼. 갑은 잘못 없으니까 갑의 가혹 채무는 소멸되고 대신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을의 채무는 존속한다는 거죠.
을은 채무가 존속하게 됩니다. 즉 1억 지급하라는 거죠. 1억 지급하라. 왜? 을이 잘못했으니까. 을이 잘못하면 두 가지가 나와. 요걸 이제 외워줘야 돼. 자, 갑니다. 거기 538조 보세요. 제목에 줄 긋고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이퀄 적으세요.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이퀄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 자, 제1항 갑니다. 쌍무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줄 긋으세요. 채권자 을의 책임 있는 사유,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심표,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 1억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채권자의 줄었죠. 수령지체 중 나왔죠. 수령지체 자체가 을이 잘못한 거죠.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겠는데도 같다. 즉 1억 청구할 수가 있다. 두 가지죠. 채권자 위험부담은 자 채권자가 잘못한 경우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갑과 을이 1월 날 매매 계약했어요. 그런데 1월 한 10일 날경 을이 열받았어요. 1억에 집을 샀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한 50% 떨어졌어. 5천만 원으로 떨어져요. 열받았죠. 자기가 1억에 샀는데 50% 떨어져 열받아가지고 을이 주유소 가서 휘발유사 불을 질러가지고 을이 화재로 가옥을 소실시켜 버렸어요. 을이 잘못했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갑은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가옥을 잊으라는 채무는 소멸합니다. 소멸하고 아까 1억에 팔았죠. 1억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두 번째는 을이 수령지체 중이죠. 을이 수령지체한 거 이것도 을이 잘못한 거잖아. 자, 갑이 을에게 2월 1일 날 이행기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가져왔어요. 이전 등기 가져와가지고 등기만 하면 을이 소유자인데 바쁘다고 등기를 안 받았어요. 수령지체했죠. 자, 그러면 등기서를 가져갔어요. 자, 2월 1일 날 수령을 지체했어요. 근데 그 중에, 수령지체 중에 한 이틀 있다가 2월 3일 날 이 집이 태풍으로 날아갑니다. 태풍. 이때는 수령지체를 을이 했으니까 이때는 1억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채권자 위험부담. 자, 밑에 요건 갑니다. 1. 요건은 동그라미 1. 채권자의 귀책 사유. 귀책 사유는 채권자의 고의과실 내지는 또는 내지를 또는으로 바꾸세요. 또는 두 번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돼야 됩니다. 2번 예가 나오죠. 자, 앞에 비해서 X주택이 을을 채권자라고 적어 채권자 매수인 을의 과실에다 고의도 같이 가고 고의과실로 소실되거나 고의과실로 멸실되거나 또는 갑이 을에게 X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하면서 을의 잔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을이 잔금 지급을 못하고 있던 중, 즉 수령지체 중 천재지변으로 X주택이 멸실됐다.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입니다. 자, 이번에 효과는 자 동그라미 1번 채무자는 자기 거부문은 면제되죠. 소멸하고 채권자 을에 대하여 본래 거부 1억의 거부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 만약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채무자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만약에 얻은 이득은 이건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은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채권자 위험부담이 됩니다.
자, 결국은 위험부담은 말이 어려워요. 자, 갑은 잘못이, 갑의 잘못 없이, 채무자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이 반대급 부인 1억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거야. 이 채무자 위험부담은 1억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채권자 위험부담은 1억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4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하죠. 이거는 매년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장 416페이지에 그림이 나오죠. 그림이 맨 위에 갑, 요약자, 을, 낙약자, 채무자, 거기에 보상관계, 기본관계, 거기에 포인트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 바꾸세요. 이렇게 공부하면 헷갈려요. 시험장에 가면.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요 제3자가 수익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를 위한 계약. 자,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게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맨날 1월 1일 날 이 가옥에 1억에 매매합니다. 매매가 쌍목계약이니까 이행기 2월 1일 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 전해주고 을은 대금 지급하고, 그럼 이제 계약 체결한 사람에게 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 권리가 이제 매매니까 이 바로 채권이죠. 채권이 발생한다. 을이 채권이 발생한다. 여기 매매 계약도 채권이 이 의무가 바로 채무죠. 채무. 채무가 발생한다. 매매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한 당사자에게 갑에게 채권 채무, 을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채권 계약 또는 채무 계약이라 그래요. 자, 우리 민법하고 독일 민법은 채권이라 그러는데 스위스 민법은 또 채무라 그래요. 채권 채무는 같은 말입니다. 권리 위주로 보면 채권이고 의무 위주로 보면 채무예요.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권리 의무. 자, 그럼 우리 의무로 보죠. 갑은 무슨 의무죠? 갑은 자, 소유권 이전의 의무죠?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 소유권 팔았으니까. 을은 돈 1억 준다 그랬죠? 대금 지급 의무죠. 이게 바로 쌍무계약이죠. 자, 이거는 반대로 권리로 바꾸면 되겠죠. 권리는 청구권이잖아.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 대금 1억 지급 청구권. 청구권이니까 채권이죠. 다음 매수인은 또 뭐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권리 의무를 취득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 계약 체결을 하냐? 이 권리 의무를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바로 법률행위죠. 왜 법률행위 하느냐? 권리 의무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 달라요. 이제 계약 체결은 갑과 을이 하는데 권리하는데 권리는 제3자한테 가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가보죠. 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자, 갑하고 을이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럼 갑을 요약자라 그래. 요약자. 자, 요약자는 자, 청약으로 요구한 자. 이 사람이 이퀄 채권자가 돼. 한글로 쓰죠. 요약자. 요약자. 이 사람이 이제 채권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이렇게 돼요.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자, 소유권 이전 채권자입니다.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거꾸로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그래서 잘 틀려요. 을은 이제 낙약자라 그래요. 낙약자.
낙약자는 성낙으로 약성한다. 이 시기에서 청약자, 성낙자. 이걸 고쳐서 요약자, 낙약자.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 낙약자, 채무자가 포인트예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그러면 자, 계약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요렇게 계약 이전 등기하고 요렇게 등기하고 이게 원칙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1월 1일 날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사겠다 여기까지 하면 이 사람이 청약자, 낙약자, 이 채무자, 채권자야. 여기다가 이 계약을 여기다 플러스를 한다는 건 보태기 삽입한다는 거죠. 더하기 추가적으로 이제 자 계약하면서 자 이행기에 2월 1일 날 조심해야 됩니다. 2월 1일 날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 해주겠다. 자 소유권 이전 해주겠다. 단 대금 1억을 나한테 주지 말고 자 이 사람이 이제 대금 채무자야. 대금 채무자. 대금을 이렇게 주지 말고 이 제3자한테 대금을 주라는 거야. 이렇게 병에게 대금 1억을 지급하라 라고 청약을 했어요. 자, 갑이 청약했어. 청약으로 요구했어.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겠다고 이 사람은 성낙을 한다는 거, 성낙.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의리 채무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수익을 받는 사람, 수익자, 제3자라 그래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제3자한테 이행할 채무자. 이 사람은 자 갑이 을에게 이렇게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사람이야. 얘는 채권자, 채무자는 아닌 제3자죠. 왜? 계약 체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익만 받는 사람이야. 이익만.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여기서 보태기 삽입할 때 이 보태기 삽입하는 게 바로 제3자한테 이행하라고 약관을 삽입한다는 거야. 제3자 약관을 딱 삽입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가장 많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갑이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보험회사에 가서 내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낼 테니까 나한테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야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하라. 이게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택배 계약 보죠. 택배. 자, 갑이 내가 택배를 낼 테니까 택배를 줄 테니까 택배회사야 병에게 택배를 갖다 줘라. 이게 제3자를 위한 택배 계약이죠. 계약은 조심해야 돼. 요약자와 낙약자가 하는데 수익은 제3자가 받는 거죠. 그럼 병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럼 병이 언제 수익을 받느냐 이건 이익을. 자 여기서 1억이죠. 1억을 언제 받냐. 이걸 내가 받겠다. 이걸 수익 의사표시라 그래. 조금 나오겠지만 수익하겠다는 의사표시한 때 병에게 이행 청구권이 발생해요. 여기서는 1억 받을 청구권이죠. 돈 1억 달라, 보험금 달라, 택배 달라라고 수익의사 표시한 때 이행 청구권이 발생해요. 이 사람이 이행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얘가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원래 오셔야 된다. 제3자의 권리는 원래 이행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이행 청구권. 자, 일단 결론 다 버리고 가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자, 2월 1일 날, 자, 갑이 소유권 이전 안 해준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하면 을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만약에 을이 채무를 불이행한다. 갑이 해지해.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돼. 계약의 해제권 또는 이 사람이 미성년자다. 취소권은 당사자가 해야 돼. 해제권과 취소권은 당사자, 갑과 을의 권리입니다. 이게 가장 답으로 말해요.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를 못해요. 해제나 취소 이런 거 못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원래 해제를 하면 해제를 했는데 해제되면 원상회복해 줘야죠. 이때는 이 사람은 원상회복을 못합니다. 부당이득을 못하고요. 오로지 이 사람은 수익의사표 요겁니다.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제3자 약관 갖다 붙이는 게 요걸 우리가 산관계, 기본관계라고 그래.
이걸 기억해야 돼. 보상관계, 기본, 이게 보상관계 또는 기본적인 관계. 이게 포인트. 보상관계, 기본관계. 쉽게 얘기해서 이 보험계약이 이게 유효해야죠. 보험계약이 유효를 해야 갑이 보험료 내고 나중에 사고 나면 수익자가 보험금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 보상관계가 이게 반대로 무효가 되었다. 아니면 또 취소가 되었다. 아니면 해제가 되면 합해서 이걸 실효된다 그래. 실효, 효력이 상실됐어요. 보험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실효가 되면 그때는 이 권리 의무가 소멸하죠. 갑은 을에게 이행할 필요 없고 을도 병에게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유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울 때 이제 요보낙 이렇게 여보낙이 유효해야 돼. 요보낙. 그리고 이제 요겁니다. 또 조심해야 돼.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갑하고 병의 관계. 이 갑과 병의 관계는 이 사람은 계약 체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갑과 병의 관계를 대가 관계라 그래. 이 대가 관계는 계약하고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고 상관없어요. 대가 관계는 이 제3자를 위한 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가 관계는 관계가 없다. 자, 그럼 또 그림을 좀 바꾸세요. 자, 갑을 요약자 이퀄 채권자, 을을 낙약자 채무자, 보상관계 기본계약 이퀄 유효라고 죠. 유효해야 돼. 유효. 다음 갑과 병의 관계, 이거는 대가 관계는 따지지 않는다. 대가 관계는 계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대가 관계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2번 출연의 원인 관계 이거 보세요. 출연하는 원인 관계. 뭔가 주는 걸 출연이라 그래. 자, 1번 보상관계 줄 거. 보상관계, 기본관계. 이게 포인트야.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관계. 자, 동그라미 1번 기억합니다. 보상관계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원인관계를 말한다. 보상관계는 자, 줄거세요.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질, 본체이므로 보상관계가 잘못되면 흠결이나 하자가 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친다. 그래서 2번 따라서 요약자와 낙약자의 보상관계 계약이 취소가 되면 이제 제3자의 급부 같은 말 이행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 계약이 나왔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이 계약이 실효되니까 이 병의 이 이행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런데 양을 2번 대가 관계는 계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1번 대가 관계란 요약자와 수익자 병 사이의 원인 관계를 말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따라서 다음 대가 관계는 없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한다. 그리고 대가 관계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제3자는 계약은 이 보상관계 같은 말 기본관계가 유효해야 돼. 이게 유효의 반대말인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어 실효되면 이 계약이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권리 의무 없다. 을은 병에게 권리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대가 관계는 계약하고 상관이 없어. 대가 관계가 불성립하거나 무효가 되어도 이 계약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계약이 이거는 뭐 쉽게 뇌물 갑이 그러면 자 갑니다. 갑이 을에게 이 택배회사에다가 사과 한 박스 보냅니다. 근데 이 사과 한 박스에 5만 원짜리 5억 뇌물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는 이유는 뇌물 주고 있죠. 이 뇌물이라면 무효지만 이 계약에는 전혀 영향 안 미쳐요. 이 택배회사는 뇌물도 갖다 줘야 됩니다. 이게 뇌물 들은 거 알아도 갖다 줘야죠. 자, 그 점을 조심해. 그럼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앞장. 그러면 의의가 이해가 돼.
1415로입니다. 1415. 자, 1의 옵니다. 동그라미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면 계약의 당사자 줄거 누구누구?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 요약자와 낙약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 이퀄 제3자 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입니다. 자, 2번 예컨대 이걸 기억합니다. 갑이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1억으로 바꾸죠. 1억에 매도하면서 갑 요약자와 을 낙약자의 계약으로 을이 낙약자가 매매대금 1억을 병에게 취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애운다. 갑을 요약자 같은 말 채권자, 을을 낙약자 같은 말 채무자, 병을 제3자 수익자라 그럽니다. 포인트는 을이 낙약자가 채무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낙약자가 채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기세요. 자, 양가로 2번 그림 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이 제3자야.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 등이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병존 같은 말 중첩, 병존적 같은 말 중첩적 채무인수. 일단 줄만 걸고 갑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대표적인 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그 다음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이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두 개는 외워주시고, 자, 오른쪽 옵니다. 3번에 이제 성립 요건. 자, 1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야 돼. 요약자갑과 낙약자의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야 됩니다. 반대로 밑에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 즉 보상관계 계약이죠. 보상관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하죠. 취득할 수가 없다, 소멸한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 그래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약 체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계약 체결한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야. 요약자와 낙약자만 1월 1일 날 존재하면 되지. 이 병은 나중에 수익 의사 표시할 때만 있으면 돼요. 병은 계약할 때는 현존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4번 효력 갑니다. 효력은 이제 먼저 양가로 1번에 제3자의 주인은 1. 수익자의 권리 취득 땡땡 적으세요. 수익자의 권리 취득은 수익의 의사표시입니다. 수익자가, 자, 요게 이행 청구권 언제 취득하느냐? 수익하겠다는 의사표시한 때. 수익 의사표시. 여기 539조 보세요. 조문. 박사는 539조. 제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일방에 줄 긋고 낙약자입니다.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심표. 제3자는 채무자가 낙약자죠. 낙약자의 동그라미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약자 병이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그 전항은 1항에서 제목으로 바꾸면 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자, 줄거세요. 제3자 병의 권리는 제3자 병이, 자, 죽어나간다. 채무자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 즉 수익의 의사,
수익 여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이걸 기억해야 돼. 자, 병의 권리, 즉 이행 청구권. 이 이행 청구권은 이렇게 수익 여사 표시한 때 수익하겠다는 의사 표시한 때 발생합니다. 자, 수익 여사 표시 의뢰해야 돼요.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 달라고 그래야지. 엉뚱하게 갑한테 보험금 달라고 그러면 안 돼. 수익 여사 표시는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541조도 워낙 중요하고 제3자의 권리 확정. 제539조 규정에 의해서 줄거세요. 제3자의 권리가 생겨 후자야. 후에는 당사자 갑과 을은 계약, 이가 계약입니다. 계약을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를 못한다. 워낙 자주 나와요. 자, 병이 이 수익자에게 내가 1억 받겠다라고 수익의사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행청구권이 발생했잖아. 이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이렇게 수익의사 표시 후에는 이 갑과 을이 이제 이 계약을 변경하면 안 돼요. 계약 변경하거나 또는 계약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이미 을에게 1억 받을 권리가 발생했는데 둘이 보험 계약을 변경해가지고 5천만 원 내린다. 이 사람은 5천만 원 손해보잖아. 이런 것은 변경시키를 못하고 소멸시키면 빵원이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까지는 변경이나 소멸시킬 수 있어요. 수익 의사표시 후에는 이미 기득권이 발생했으니까 계약 변경이나 소멸시키지를 못한다.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 해설입니다. 1번. 제3자는 낙약자 이퀄 채무자 을에게 수익 의사 표시함으로써 낙약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합니다. 수익 의사 표시한 때 취득해. 즉 수익 의사 표시한 때 근데 2월 1일 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심표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1월 1일로 소급하지는 않아요.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5번.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자 동그라미. 확정됐죠.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바꾸면 안 되죠. 변경이나 소멸 즉 합의 해지하지를 못한다. 소멸 합의하지 못합니다. 후에는 그리고 반가로 2번 내려오세요.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자, 이겁니다. 제3자는 계약 체결을 한 사람이야. 계약 체결 안 했죠. 이 사람은 해제권, 취소권 없다는 거. 이손, 이행청구권과 손해 두 개밖에 없어요. 이손.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없다. 여기 약방의 감초잖아. 24회, 26회, 27, 29, 31, 32, 33 계속 나오잖아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 해제권 없어요. 자,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출근나간다. 원상회복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 원상회복 업무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거죠. 해제권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청구나 원상회복 업무는 없다. 이거예요. 해제는 당사자의 권리야. 당사자의 권리니까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권리 의무는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취소하면 부당이득 권리 의무도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낙약자가 채무자죠.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한 후에 무효나 해제가 된 경우에도 자 죽어나가죠. 낙약자는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요약자에게 반환 청구해야지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3번. 그러나 3번 잘라주고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에는 수익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요? 병이 누구한테 하죠? 을한테 하죠. 병열에게 수익 의사표시한 후에는 낙약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할 있고 만약에 채무불이행하면 낙약자에게 손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익자는 오로지 이렇게 수익의사 표시해서 직접 이행 청구하고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점을 조심합니다. 자, 맨 밑에 양가로 2번 요약자의 지위로입니다. 요약자의 지위. 자,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죠. 당사자, 채권자란 말이야. 당사자이므로 계약에 따른 권리, 채권을 갖습니다. 즉, 읽어보죠. 낙약자에 대해서 제3자에게 채무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또 줄거세요. 취소권이나 해제권 등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 양가로 3번 낙약자의 시입니다. 낙약자도 방금 계약 당사자죠. 계약 당사자. 자, 거기 542조 잘 기억해야 돼요. 채무자의 항변권입니다. 채무자가. 자, 채무자는 535조 계약. 여기에 보상관계입니다. 보상관계 계약에 의한 항변으로 계약 이익 받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내려온다. 2번.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즉 보상관계 동의어 기본관계로 발생하는 항변 사유. 이 항변, 자, 이 계약에서 항변은 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해제가 되었다, 동시행 항변 등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변 사유인 무효 항변, 취소 항변, 동시행 항변 등으로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약방의 감초죠. 다음 마지막 2번 최고권, 독촉하는 거죠. 최고, 독촉, 의리. 자, 의리 병에게 최고합니다. 최고권. 자, 만약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익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어른 병에게 이행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 수익할 거냐 안 할 거냐 독촉하는 거, 독촉권. 독촉. 자, 540조 조금 보세요. 채무자의 제3자에 있는 최고권. 전조의 경우, 전조가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우리 상당한 기간 그러면 한 일주일 생각하면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독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채무자가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계약 이익 받을 동그라미 거절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자, 의리병에게 한 상당한 기간 한 10일을 정했어. 10일 내에 너가 이 수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알려달라고 확답을 최고했어요. 근데 병이 10일 내에 수익 의사표시하면 이 병한테 이행하면 돼요. 이 사람이 수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절로 간주합니다. 즉 수익 안 하겠다, 거절로 간주한다. 거절로 보니까 의리 병에 이행하면 되겠죠. 자, 최고했는데 대답을 못 받으면 거절한 걸로 본다. 자, 그렇게 돼요. 자, 오른쪽 예제 문제 하나 하고 조금 쉬죠. 맨 위에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9회네요.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어차피 상대방은 누구죠? 낙약자야, 요약자야? 낙약자죠? 자, 낙약자, 채무자죠. 이거잖아. 계속 병이 을에게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서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여기 잘못됐네, 그죠? 있다가 돼야죠. 있다. 답이 3번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거죠. 해제권은 당사자의 권리야. 그러니까 이 병의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4번 수익자는
수익자는 병이죠.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없다. 여기 보세요. 수익자는 두 개밖에 없어. 이행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은 없다.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지를 못합니다. 이거죠. 제3자는 계약 체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해제권, 취소권은 없어요. 취소권, 해제권은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당사자의 권리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좀 쉬었다가 거기 계약 해제 가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